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단순히 환경이나 운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로부터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인생발달연구소에서 75년에 걸쳐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좋은 습관과 인간관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매일의 행동을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들이면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별표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을 높이는 4가지 습관 별표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따라하기 쉬운 것들이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느낀 점이나 실천해 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분들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감사의 습관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마음과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사를 의식하면 뇌가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활성화되어 걱정과 고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면역력이 높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며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가까운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이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 속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기만 해도 기분이 차분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또한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뿐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도 감사해요를 자주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주변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게다가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는 습관도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맑고 기분 좋았던 것, 친구와 유쾌한 대화를 나눴던 것, 맛있는 커피를 마셨던 것,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일상에 숨어있는 행복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어차피 실패할 텐데 같은 부정적인 말이 떠오른다면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을 바꿔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말의 습관은 자기 긍정 선언, 애퍼메이션이라고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생각의 습관이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의식하며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긍정과 감사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의 꾸준한 반복이 결국엔 더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조용하고도 긍정적인 하루하루를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2.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기.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와서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닐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고 뇌도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인지 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배움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생기고 삶에 새로운 즐거움이 더해진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에 한 발짝 다가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를 새롭게 배워보기, 책을 읽고 지식을 깊이 있게 쌓기, 악기를 연주해보기, 요리 레시피를 다양하게 늘려보기. 분야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가장 좋은 배움의 주제가 됩니다. 학습 방법도 자유롭습니다.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익혀도 좋고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영상을 활용해서 쉽게 배우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참여하면 강사나 이웃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배우는 즐거움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이 더 넓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를 접하면서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전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몇 살이든 배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력이나 판단력은 나이에 따라 더 깊어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배움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만나 함께 배우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더욱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작은 한 걸음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건강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아무리 멋진 경험을 쌓았다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은 심신의 건강을 의식하며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기. 건강의 가장 기본은 바로 매일의 식사입니다.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식단인 한식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한식에는 채소, 생선, 콩류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두부, 미역, 멸치, 곡물 등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한 식재료를 꾸준히 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분 섭취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술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의식적으로 물이나 보리차, 생강차 등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의 과다 섭취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당분이 많으면 비만이나 당뇨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을 줄이고 천연의 맛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리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상의 일부입니다. 너무 바빠서 영양까지 챙기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적당한 운동을 일상에 들이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의 운동. 이런 활동들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부담이 적고 시작하기 쉬워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야외에서 걷다 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과 소통하게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걷기 운동을 시작한 70대 어르신은 처음엔 건강 때문에 억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걷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력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길을 걸으며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하셨죠. 또한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느리고 부드러운 운동은 유연성을 높이고 호흡을 안정시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이 서툴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별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 별표입니다. 몸에 무리 없이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삶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기. 잘 자는 것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과 몸이 지치고 병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고 마음을 쉬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는 것은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완 방법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부드러운 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숲속을 산책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좋습니다. 나무 사이를 걷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숲치유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그림,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몰입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고 삶의 활력도 되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의식적인 휴식과 리프레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기.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 이 역시 건강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모르게 스트레스를 축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때 해소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거나 몸의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공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잘 맞는 해소법을 알고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를 소중히 하기.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는 마음의 건강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이 있으시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행복감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수다, 이웃과의 짧은 인사 한마디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삶은 더 풍성해지고 인생의 여정도 더욱 즐겁게 느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 사람과의 연결을 소중히 하기. 여러분은 요즘 하루 중 누구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일과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어느새 친구와의 연락도 끊긴 채 지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고 건강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립심이 강하다고 해도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고 건강 상태도 더 좋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불안한 감정을 줄여주며 소소한 대화 하나에도 삶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 속의 작은 인사와 관심으로 시작하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켜가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시작은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안부 묻기와 같은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별표 잘 지내고 있어? 별표라는 메시지를 한 줄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한 한마디가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와의 재연결이 행복감을 높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동네 이웃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연결이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나누는 인사가 하루의 기분을 바꿔준다고 말씀하시곤 하죠. 이처럼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인사 하나라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떠세요? 이 공통의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 이야깃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서는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운동도 되고 이야기 나눌 친구도 생기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리 교실에선 레시피뿐 아니라 함께 요리를 하며 협력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 동아리에서는 악기를 함께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말보다 더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악 모임에 들어간 이후로 친구가 많이 생기고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취미 활동을 통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새로운 모임에 처음 가보는 건 조금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막상 한 걸음 내디뎌 보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좋아하는 일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3.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보기. 지역 행사나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은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 지원을 통해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한 퇴직 후 자원봉사를 시작한 어르신은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자신감을 가지는 아이들을 보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공원 청소, 마을 꽃밭 가꾸기와 같은 환경 정화 활동도 내 마음을 정리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동네가 깨끗해지면 내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다 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관심이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작은 참여라도 계속되면 그 자체가 큰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나에게 편안한 관계 맺기. 하지만 억지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진심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만족감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하되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마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를 지탱해주며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선물과 같습니다.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 소소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별표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습관 별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겐 몇 가지 공통된 생각과 행동 습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며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태도들이 모여 결국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불행을 더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겐 어떤 직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과거의 일들을 계속 후회하는 사람,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려는 사람 등은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신가요? 혹시 별표 나도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 별표는 마음이 드신다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바꿔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